쭉 뭐랄까요? 쭉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발 걷기만 하지 말고 근력 운동을 하라고. 저는 이 제발이란 말을 들으니까 이거는 꼭 지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원석 교수님. 네, 보통 근력을 만드는 걸 이제 집을 짓는 거에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 같은 경우는 건축 자재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근력 운동하는 거는 건축 기술자가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더라도 식사와 상관없이 만약에 짓는 거를 제대로 짓지를 못한다면 부실한 근육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저한테 가끔씩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운동 자기는 이제 열심히 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만보를 걷는다 하신다거나 아니면 등산을 하신다거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건 맞지만 이거는 유산소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이라든지 뭐 폐 기능 같은 거를 상승시킬 수는 있겠지만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저는 어제 대흉근과 삼두 뭐 이런 데 운동했거든요. 진짜예요? 이두, 강배근, 전혀 모르겠는데. 허벅지 쫙쫙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네. 자, 격일로 식후에 엉덩이 운동을 하라.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주셨네요, 아예. 김영삼 교수님. 예, 매일 근력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틀에 한 번씩 고강도로 근력 운동을 할 것을 좀 더 권장을 드립니다. 이 근육에 과부하가 좀 걸려야 돼요. 그러면은 근육이 약간 손상이 생기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점점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하루 걸러서 하루 정도씩 운동하는 것이 좀 더 권장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혹 가다가 체중을 줄이고 지방을 빼고 싶으셔가지고 공복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공복에 운동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 체중도 빠지고 근육도 같이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하는 시간대는 가능하다면 식사를 하시고 나서 대충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우리 몸에 영양소가 풍부해졌을 때 그때 운동을 하시는 것이 근육을 올리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엉덩이 근육도 중요하죠, 김 교수님. 네, 근육 중에 사실 근육이라고 하면 엉덩이 근육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반신과 하반신을 연결해주기도 하고 허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엉덩이 근육을 운동을 하고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포도당을 태우는 데 있어서 어떤 화력발전기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엉덩이 근육이기 그 때문에 정도예요? 네, 혈압이라든지 혈당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근력 운동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육이 잘 안 생긴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 좀 교정을 해보고 또 근육 키워보는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리 트레이너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재성 아나운서 운동 열심히 하니까 한번 또 배워볼까요? 네, 제가 또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선 사례자분 영상을 보시면 허벅지 운동 스쿼트를 하시는데 네.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가면서 안쪽으로 모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이러면 오히려 무릎 관절이 상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시고 자,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릎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향하면서 천천히 내려가 주세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혀주면서 네,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앞으로 나란히 해서 앉았다가 충분히 앉았다가 그대로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엉덩이를 조여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무릎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엉덩이 조여주시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보니까 발 벌린 만큼 무릎이 벌어지네요. 맞아요. 특히 내려갈 때 여자분들은 모이지 않게 조심하셔서 그다음에 올라오시면 됩니다. 너무 또 벌려도 안 되고요. 네, 너무 벌려도 안 돼요. 너무 모여도 안 나이스.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근력 운동을 배워볼 건데요. 물병을 이용해서 복부랑 허벅지를 같이 쓸 수 있는 운동 해볼게요. 여기서 다리를 펴고 앉아주시고 네. 물병을 다리 쪽 옆쪽에 대주세요. 물병을 발 옆쪽에. 네, 그다음에 다리 쭉 펴서 한쪽씩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마지막에 양쪽도 같이 할 거예요. 손으로 뒤를 짚어주시고 아랫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한번 넘어갔다가 네, 올라오세요. 다시 허벅지도 넘어갔다가 왼쪽도 올라오시고 한 번씩만 더. 생각보다 힘들죠? 네, 다리 무게가 느껴져요. 간단한 운동인 줄 알았는데 허벅지 쪽, 앞쪽. 앞쪽과 네, 엉덩이 부분 이쪽이 엄청 당기면서 운동이 확 되네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잘 된다면은 양쪽 옆에 두시고요.
네. 그다음에 다리를 모아서 이렇게 무지개를 그려서 내려갔다. 이거는 저도 네. 군대에 있을 때 네, 다시 복부 써주시고 유격 훈련 봤거든요. 다시 한 번 이런 거.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마지막에는 뚜껑 위에서 멈춰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오세요. 자, 어디 힘들어 오세요? 복근이 네, 복부랑 지금 허벅지. 완전 초콜릿이에요. 네. 쪼여졌어요. 자, 두 번째 운동은 엉덩이를 같이 태울 수 있는 운동입니다. 밴드를 이용해서 할 건데요. 밴드에 이 끝을 묶어주시고 네. 무릎을 통과해서 한쪽은 발목 쪽에 대주시고요. 네, 한쪽은 고관절 접히는 부분 있죠? 네. 이쪽에 앞쪽에 대주세요. 접히는 부분 쪽에. 네. 자, 그 다음에 이 밴드의 저항을 이기면서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발등 누르고, 그 다음에 내밀어요, 골반을. 엉덩이를 쭉. 이렇게 내밀었다가. 쫙. 네, 맞아요. 천천히 무게 느끼면서 내려가 주시고, 네. 다시 한 번 더 밴드를 밀면서 골반을 앞으로 내밀어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내려갔다가 다시 엉덩이를 꾹 조여줄게요. 거기서 더 밀어서 버텨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가 주시면 돼요. 이게 엉덩이뿐만 아니라 허벅지 앞쪽도 당기는 게 전반적인 운동이 되네요. 네, 하체를 전체 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거 열심히 하면 애플힙이라고 하죠. 그럼요, 그게 될수 있는 애플립 거예요. 만들 수 볼록하게 있습니다. 나오는 거. 그럼요, 옆에 뒤에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자, 세 번째 운동은 물병이랑 밴드 같이 같이. 서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 다리를 통과해서 무릎 조금 위쪽, 허벅지 옆쪽에 껴주시고, 네, 허벅지 어느 정도로 하면 돼요? 아래쪽. 무릎 바로 위, 여기 중간 부분에. 중간. 네, 중간 부분에 해주시고 좀 팽팽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물병을 들어주세요. 네. 네, 들어서 팔꿈치는 구부린 상태에서 옆으로 열면서 갈 거예요. 네. 근데 엉덩이는 뒤로 쭉 빼서 투명 의자에 앉듯이. 네, 여기서 일어나지 마시고 네. 네 발짝 갔다가 돌아올 거예요. 네. 자, 하나씩 가볼게요. 하나. 그쵸. 둘, 세 발짝 가야겠다. 여기서 버티시고,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 번 더. 가가 쭉 벌려서. 셋, 버티고, 교수님, 네, 다시. 하나, 둘, 민망해지네요, 이거. 버티고요. 네, 여기서 버티고, 한 번 더. 마지막 하나. 어깨 충분히 열어줄게요. 거기서 버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일어나 볼게요. 허벅지 바깥쪽부터 엉덩이까지 들어오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엄청 땡기고요. 네. 운동이 확실히 되네요. 네, 동시에 하실 수 있는 운동이기 네. 때문에 갔다 오는 거를 한 번으로 해서 10회씩 3세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이 간단하기 때문에 댁에서도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층간소음 없이 근력 운동 하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잘 배워봤습니다. 네. 네, 확실히 물병이 있으니까 이걸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또 운동까지 잘했다면 뭘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꼭 하나. 꼭 하나. 뭘 해야 될까요? 확인해야죠. 질환별로 맞춤 섭취를 하라고요, 교수님. 네, 사실 우리나라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단백질 섭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많이 드시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단백질 같은 경우 간에서 대사가 된 다음에 그 부산물이 콩팥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이 됩니다. 물론 콩팥 기능 자체는 콩팥이 생각보다는 강한 기관이고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 나이가 드시면서 콩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도 정도의 콩팥 기능에 저하만 있으신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크게 신경 쓰시지 말고 단백질 열심히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증의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조금 적게 드실 필요가 있는데요. 킬로그램당 한 0.8g 정도로 줄여서 제한적으로 섭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들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당뇨병 같은 경우 특별하게 더 많이 조심하시거나 이러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뇨병은 합병증으로 이제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더 많이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죠, 교수님? 네, 물론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오히려 늘려야 되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마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 이 단백질이나 영양소를 더 많이 먹으면
암을 키운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면은 단백질도 적게 먹고 모든 음식을 다 줄이다 보니까 몸이 오히려 많이 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몸이 스트레스를 아주 강하게 받은 상태에서는 더 많은 단백질들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단백질 섭취를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킬로그램당 한 1.5g 정도까지 이르는 단백질을 드시게 된다면은 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암하시는 분들도 이 체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좀 더 이 소화 능력도 키우시게 된다면은 보다 이제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이어서 꼭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숙면하라. 아니 교수님, 근데 잘 먹고 푹 자면 일어날 때 꿀꿀꿀 하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방이 쌓일 것 같은데. 네, 수면의 질과 그다음에 근육량 이런 근력과의 그 상관성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근육량도 줄어들고 근력도 약해진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의 절대적인 양보다는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니까 이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일 꼭 해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많이들 강조하시던데요. 아하. 15분 햇볕 걷기를 하라고요, 교수님. 예, 노년에서의 햇볕은 그대로 보약이 됩니다. 햇볕을 봐야만 합성할 수 있는 우리 몸에 영양소가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네. 이 비타민 D가 근육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아까 들으셨을 텐데요. 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비타민 D 가운데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는다면 약 80% 정도가 햇볕에 의해서 피부에서 합성되는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볕이 있을 때 야외 활동 걷기 활동하신다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찍 햇볕을 보시게 되면은 저녁 늦게쯤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쫙 올라갑니다. 이러면은 숙면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